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인데, TV조선하고 채널A에 나오는 그 패널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막말이 아니죠. 진짜 인간 상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인지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비난 수준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찾는 걸 저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고 나시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덕흠 씨가 연일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좀 봤는데, 그냥 역시나 박덕흠 의원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결국에 국민의힘 측의 짐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오늘 나경원 씨에 이어서 오후 2시에 또 법정에 출석을 하기도 했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이번에도 핵심만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검찰, 이들이야말로 정말 불공정의 표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종편의 패널로 자주 나오는 사람이 조국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추석 연휴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버텨? 사돈의 팔촌, 주차 딱지까지 다 털 건데 우린 다 계획이 있지. 걱정 마. 곧 죽을 거야. 하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네. 아싸,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네. 이게 김혜경이라는 분이 직접 이렇게 글을 올렸고, 충격에 빠진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무한 공유하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진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비판 비난 댓글 하나 달았다고 그 사람의 신상 파가지고 난도질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뭐하고 사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거를 저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어디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겠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한 위치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덕흠 씨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토위 간사하면서 오히려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만 해가지고 역시 정신 못 차렸다.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건드립니다. 대통령 자녀는 그럼 취업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 딸은 아무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는 얘긴데요.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면서 저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가족 회사가 공개 경쟁 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 입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그 결과가 성립된 거 아닙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를 비판을 하는 건데, 저렇게 뻔뻔한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런 양비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베에서 특히 잘하는 게 양비론입니다. 얘가 이런 거 잘못했고 그럼 얘도 이렇게 잘못했어. 둘 다 똑같아. 욕할 거면 둘 다 욕하고 안 할 거면 둘 다 하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예시를 드는데요. 어떠한 예시를 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예시를 들어야죠. 대통령 자녀를 지금 갖고 올 상황입니까? 솔직히 지금 박덕흠 씨가 하는 논리대로면요, 이 세상 모든 범죄가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죽하면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 또 선택해야겠네요. 예전에 태극기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층을 잡을 것이냐, 이걸로 고민하면서 결국엔 둘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게 됐죠. 지금은 박덕흠 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추미애 장관 아들 계속 거론하다가 그거 이제 더 이상 효과 없고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또 뭐 없나 싶은데 김은걸 의원 제명해버렸죠. 그러면 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요. 심지어 박덕흠 씨는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대했다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비난을 대고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채로 처리가 됐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네티즌들 또한 낯짝이 저 정도는 두꺼워야 되지, 뻔뻔함, 욕심쟁이, 친일, 매국노, 토착 외구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이게 국민의 짐 수준이지. 건설업자의 지방의회나 국회 진출은 100% 로비 및 정보 취득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김기현 씨는 박덕흠 씨를 옹호하고 있는데요.
물타기 작전이라면서 추미애 장관 또 거론하고요.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사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라고 하는데 누가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받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랑 김기현 씨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그 본질을 말씀드리면요,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자가 찾아갔을 때는 박덕흠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본인이 상임위에서 물러나면 그거 인정하는 거니까 자기는 안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꾸 저렇게 어설픈 말장난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관계를 확정 지어놓고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는데요, 말 한번 진짜 잘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이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한테는 사실관계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의혹만으로 사퇴하라 그러고, 실제로 추미애 장관도 지금 뭐 제대로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여론재판 다 시켜나갔고 범죄자 만들어 놓고 뭐 앞뒤가 맞아야 이게 대화를 하죠. 그리고 김기현 씨야말로 지금 저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뭐 가족들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어느 정도 또 납득이 가는 게 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또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울산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30억 계약서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검찰은 결국 그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울산 고래고기 사건 시리즈로 제 재생 목록에도 놨으니까요, 여기서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김기현 씨 본인 비리 의혹이야말로 지금 제대로 해명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만히 그냥 이걸 지켜보고 언론이 외면하는 것들을 계속 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저렇게 73.2억 저래놓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감히 비난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났다고요, 박덕흠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놓고 어디 입에 감히 서민을 올립니까? 주호영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덕흠씨 3,460억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경매입니까? 막 1,000억, 2,000억, 3,000억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00억 단위로. 말이 1,000억이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완벽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라는 게 팩트죠. 안진걸 소장은 이렇게 수주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수주한 걸로 추정되는 금액이 3,460억이라고 하죠. 심지어 MB 인맥으로 4대강 사업도 참여했다는 내용까지 오늘 터졌는데요.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3,0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중요한 건 이 STS 공법이 엄청 특별하고 꼭 이들한테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쫙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만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다는데, 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 자문위원, 야, 오죽하면 역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한 조치를 발빠르게 취해야 한다고 박덕흠 씨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외로도 노웅래 최고위원, 이원욱 의원, 이소영 의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도 그야말로 폭락,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29.3%. 그리고 오늘 재판에 출석한 황교안 씨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나경원 이외로도 이 자유한국당 출신 이 전현직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황교안, 나경원 변론에 2,750만원을 지원해서 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들은 서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때 빼고는 계속 자기들끼리 찢겨져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동아에서는 또 주호영 아들 관련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선 저렇게 친절하게 가짜뉴스 대처법까지 얘기하고 뭐 팩트체크까지 해주고 유포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저렇게 친절하게 전해주고 또 가짜뉴스 유포자 엄격한 처벌 필요하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줍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들에 대한 가짜뉴스 퍼질 땐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게 퍼다 날랐죠. 아무튼 박덕흠 씨를 비롯해서 지금 황교안 씨, 나경원 씨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털 때처럼 그거의 10분의 1로만 털어도 지금 나경원, 박덕흠, 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장모 이 사람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나경원 씨 12차례 고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만 10번을 했고요. 그리고 박덕흠 씨는 정신 못 차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렇게 거론하면서 대통령 자녀 타령하고 있는데 계속 어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지율 쭉쭉 빠질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까 신동아에서 했듯이 이 가짜뉴스 대처를 언론에서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론은 팩트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짜뉴스를 뿌리는 사람의 따옴표를 따가지고 그들의 길 일방적으로 전했습니다. 마치 제목만 보고 넘어가면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이들이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와가지고 어린 놈이 벌써부터 빨개져가지고 편파적이네 뭐네 이럴 시간에 그냥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 채널 가가지고 댓글이나 남기세요. 의미 없는 시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일 안진걸 소장님하고 또 시민단체 함께 참자유청년연대 등에서 이 나경원, 최성애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발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내일은 기자회견이고요. 이 수요일날 고발을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